선생님들이 글씨를 잘 쓰시거든요, 원래. 네.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빼먹었네. 표지 인물이 작가님. 인물 현무양아 예쁘지. 지구의 한 모퉁이를 밝히는 곳 동네 책방송. 좋은가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송 유튜브 채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문학소녀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특별히 준비해 봤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저희 동네 책방 숨에서는 질병 X의 시대 함께 건너기 치유의 텍스트라고 하는 주제로 작가님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질병의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문학이 어떤 힘을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정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웃으시면 매력적인, 더 매력적인 우리 장정희 작가님은 대광여고 선생님이시면서, 국어 선생님이시면서 소설가이세요.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소설 쓰는 장정희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작품은 여기 지금 책 앞에 놓여 있기도 한데요. 1995년에 무등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 또 2004년에 문학과 경계 신인상도 수상하셨고, 또 그 뒤에 여러 소설집과 또 책들을 내셨어요. 그래서 홈 스위트 홈, 그다음 여행 에세이인 슬로시티를 가다, 청소년 소설은 또 빡치고 박차고,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빡치고 박차고, 그다음에 사춘기 문해반, 우린 이제 겨우 16, 그렇게 같이 만드신 책까지 계속해서 다방면의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춘기 문해반 이 책은 올해 대구의 책으로 선정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지역마다 요즘은 이제 올해의 책 같은 걸 선정하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위력을 발휘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네, 그래도 좋은 책으로 인정이 된 것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에 계신 분들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작가님을 만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참 올해 코로나가 많은 것을 막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다 보니까 대략적인 이제 작가님 작품이랑 이런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더 사람들이 주목하거나 특이하게 여기는 게 국어 선생님이신데 네. 작가시라는 거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교직은 얼마나 되셨죠?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네. 네, 그 이후는 안 세다 보니까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30년 이후는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네. 그 정도 하셨으면. 네. 국어 교사로 지금 계신 거죠? 네. 보통 만나는 아이들은 여고생들. 네. 여고생들의 특징이랄까? 네. 어떠세요? 친구들의 약간 좋은 점? 교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이야기 좀. 여고생들만의 생기발랄함?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에너지예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때도 많은데 아이들을 보면 힘을 얻게 되고 환해지고 에너지를 받아서 즐거워요. 요즘 교직 생활이 다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들 안 보는 비대면 상황이 더 사실 힘들고 아마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만족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감사하죠. 그러기도 하지만 선생님 그 작가 소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늘 네. 꼴린 대로 살자. 공부보다 연애, 모험생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시니까 또 아이들이 그런 기운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꼴린 대로 산다. 이게 이제 이 빡치고 박차고의 첫 문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인위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어른들이 만들어준 것 또는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 안 하고 사회가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미래를 잡아가는 모습은 멀리 봐서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럴 때 왜 제가 꼴린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자기 내면이 끄는 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것이 하고 싶다 저것이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갔을 때 그게 자기 길인 것이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오랫동안 문예반도 운영해 오셨을 네. 것 같고 그러시다고 들었어요. 네. 거의 교직 생활과 동일하게 문예반을 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또 그 이야기가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또 책도 있고 그래서 이 교직 생활과 작가 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도 사실은 생기거든요. 사실은 하나만 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 두 가지를 그동안 이렇게 유지해 오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또 좋았던 점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처음부터 청소년 소설을 쓰겠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설을 써야 되는데 학교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집중을 못하니까 성과가 없다 이런 갈등을 많이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언제 그만두고 글을 써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만족이 안 되고 그렇죠. 아이들도 썩 이쁘지 않고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때 버티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습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학교와 이 글쓰기를 병행하려다 보니까 더 힘드셨구나. 도저히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소설은 넣을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설이 성과가 나지 않는 걸 보고 교직을 또 그만둘 수도 없는 이런 그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 학교 생활도 조금 타이트하게 굉장히 피곤하게 진행이 되면서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 즈음에서 갈등이 너무 많은 그런 상태에서 그러고 난 이후에 등단도 하고 작품집도 나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잘 버텼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제가 거기에서 어떤 판단을 했더라면 2배의 이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아요. 교사도 했다가 작가도 했다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청소년 소설이잖아요. 제가 청소년 소설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써야겠다고 한 것은 물론 아니고 이 소설을 쓰게 되면서 학생들,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훨씬 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같이 잘 사는 것이 결국은 내 소설을 또 잘 사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학교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더 글을 더 잘 쓸 수 있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로서는 2배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소년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떤 출판사에서 이제 청소년 테마 소설집을 내겠다고 저한테 원고 청탁을 해서 제가 단편 소설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그 출판사 대표가 그걸 보더니 이제 마음에 저에게 청소년 장편 소설을 쓰자, 우리하고 같이 작업을 하자.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청소년 장편을 쓰겠다는 생각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계약의 힘이 그래도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첫 번째 빡치고 박차고입니다. 빡치고 박차고. 네. 그분이 이 해안
시간이 있으셨군요. 네, 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모르는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끌어내신 거죠. 네.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아까 그냥 부탁받아서 한 편 보낸 그 책이 우린 이제 겨우 열려서 아마 네. 그 책인 것 같은데 네. 제목도 좀 재밌네요. 네. 청소년들 이야기가 주로 들어간 그렇죠. 단편집 네, 인가봐요? 테마소설이니까요. 테마소설. 네.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음. 빡치고 박차고가 탄생하게 됐다. 네. 이거 쓰실 때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이제 왜냐면 예상하고 올해 뭐 구상을 했거나 내가 막 하고 싶었다 해서 이렇게 리스트 해놨던 거라기보다는 의뢰를 받아서 청소년 장편 소설을 이제 처음 이렇게 시도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럴 때 제일 뭐가 걱정되시을까요? 빡치고 박차고는 그렇게 어렵게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예술고 2학년 대금 전공 네네. 남학생인데 실존 인물을 머리에 두고 썼기 때문에 모델이 된 친구가 네, 있었군요. 네,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또 그러면서 국악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첫 장편을 쓰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은 별로 없었고 재밌게 썼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예고 친구가 나오고요. 네네. 여기도 사실은 뭐 미수라는 등장인물도 그렇고 이제 네. 글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약간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를 좋아하시나? 청소년들에 대한 평상시에 어떤 생각이 사실은 캐릭터화 되기도 하는 걸 텐데. 재능 있는 친구를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것보다는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숨겨진 재능을 스스로 의식을 못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기 길을 새롭게 찾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재능을 포기하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꽃이 봄에 피고 여름에 피고 가을에 겨울에 피는 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 봄에만 피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는데 나는 왜 다른 친구들 다 꽃 필 때 나는 안 피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늦게 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견디기 힘든 거죠. 저는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모이고 쌓이면서 터지는 날이 온다고 보거든요. 예, 제 경우도 이제 이 정도의 나이에서 결실을 맺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늦게 필 곳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소설이 재능 있는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숨겨진 재능. 교실에 아이들이 25명이 앉아 있으면 25명이 앉아 있다가 아니라 25개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한 우주를 이해하는 거나 똑같은 거여서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듯이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어떤 가능성,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른들의 몫으로 꾸준하게 아이들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좀 저마다 독특하고 저마다 이야기가 있고 되게 현실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혹시 작품에 좀 애정가는 다른 캐릭터들 있어요? 뭐 주인공 포함해가지고? 네, 이제 부모에게 어떤 애기가 이쁘냐라고 하는 그런 이런 우문. 비슷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물어보셨으니까 네. 저는 사춘기 문예반에서 그게 그 주희라는 친구 있죠. 네. 주희 친구는 뚱뚱하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런데 성격이 너무 따뜻해요. 맞아요. 따뜻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원만하게 주인공이 계속 까칠하게 해도 이 아이를 계속 감싸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아이가 이 고선우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선우가 문예반도 가고 학교에서 친구는 그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나랑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랑 같이 급식 먹으러 갈 친구, 화장실 갈 친구 이것만 있으면 우주가 돼요 이제. 이 고선우는 그 주위의 역할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사춘기 문해반 이야기를 조금 더 할 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소설을 통해서 주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어른과 사회의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좀 확인이 됩니다. 네, 특히 사춘기 문해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굉장히 성격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아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청소년들이 읽기에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저도 마음이 조금 저리긴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어두운 것이지 속마음까지 어두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과연 우리는 그 아이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고 있나, 겉으로만 보고 그 아이들을 평가하고 또 어떤 결과만 보고 뭐 벌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여론몰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자해도 하고 막 이렇게 사회를 냉소적으로 보고 하는 이런 주인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는 그렇게 안 태어났다는 거죠. 그 수없는 이 환경에 의해서 깨진 그릇 같은 이런 아이가 되다 보니까 그 오세영의 시에 보면은 그릇이라는 시가 있어요.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그러면 이 둥글게 원만하게 자란 아이들이야 자기 제 그릇을 유지하면서 살겠지만 그릇이 깨져버리면 그게 칼날이 돼서 사회에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본인도 상처 주고 그럼요. 남도 상처 그럼요. 주고.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아이가 그릇이 깨질 동안에 우리는 과연 옆에서 무엇을 했나. 어른으로서 깨지지 않도록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결과만 가지고 아이를 벌줄 자격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자기가 지은 범죄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가정을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이 아이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사회적 부모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읽어보면 늘 하는 생각이지만, 이거는 청소년이 주인공일 뿐이지 그러네요. 특히나 어른들이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모두가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될, 기억해야 될 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밤을 새서 해도 모자라겠지만 오늘은 이 사춘기 문해반 네. 선생님 작품을 중심에 놓고 또 조금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 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어둡고 냉소적인 주인공 선우가 있고, 누가 봐도 멋진 모범적인 학생으로 보이는 미수가 있고, 또 그 막 까칠한 선우 옆에서 늘 이렇게 챙기면서 그냥 발랄한 평범한 여고생의 맞아요. 느낌인 주희.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해반의 아이들 막 있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다 살아있어서 재밌었는데, 문해반 얘기부터 네. 어떻게 문해반을 배경으로 아이들 이야기를 끌어가셔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요즘 추세는 문해반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학교에. 네, 학교에. 그래서 특별하게 그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대체로 없어지고, 끊임없이 그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만들고 이렇게 맞아요. 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문해반이 30년을 넘게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은 아마 제가 더 이제 아이들 만나고 싶어 하는 열정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가장 문해반을 하면서 좋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 안에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쓰면서 선생님의 피드백이나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을 때 너무나 많은 칭찬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국문과나 문해창작과를 가는 건 아니고, 저는 또 그렇게 인위적으로 되는 걸 또 경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작가들이 책상 앞에서 글을 쓸 수는 없거든요. 음. 우리 현장에서 의사가 되어 쓸 수도 있는 거고 건축가가 쓸 수도 있는 거고 법률가도 공장 노동자도 쓸 수 있는 건데 다 문창과 가고 다 국문과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꼭 작가가 되지 않아도 자기 생활 속에서 글을 쓸 수 있으면 반드시 문창과 국문과를 고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문해반에 왔던 학생들은 거의 평생 살아가면서 문해반이 갖고 있는 그 향수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워요. 그러지 너무 않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길게 나오지 않았지만 문해반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문해반 활동할 때 하는 질문이나 어떤 합평할 때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내는 거 이렇게 보면 와 문해반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면 아이들이 다른 데서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거기서 나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네. 말을 하기도 했지만 문해반 아이들이 나누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글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글은 진솔하게 이야기를 썼을 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준 것이 또 감흥으로 남아서 서로 이제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교실로 돌아가면 약간 딴 세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글과 온통 푹 빠져갖고 이렇게 있다가 교실로 왔는데 애들은 시험 공부하고 있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습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을 못하고 앉아있는 이 주인공이 지금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문해반 아이들이 자주 약간의 부적응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왜 부적응 아이들이 많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소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 근데 말로 표현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자존을 형성하죠. 내가 이렇게 괜찮은 글. 선생님의 한마디 칭찬이 엄청 커요. 애들한테는. 그걸로 결국 그 끈으로 결국은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또 그 학교를 다니게 되는 친구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나름 보람이 좀 있었어요. 이 사춘기 문해반의 이야기가 사실은 선생님 30년의 문해반 경험에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실감난 네네. 글을 현장성이 쓰셨군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일종의 향수 같은 것도 좀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지금 학교에는 말씀하신 대로 점수화 되는 것들만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정말 자기를 드러내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 가운데 이게 글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문해반이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이렇게 쭉 보내보면 네. 아이들이 쓴 글이 차곡차곡 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문집이 이제 네. 적어도 이 정도의 두께로 문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자기들이 채운 한 권의 책, 자기 이름으로 된 책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시내에서도 낭독회 출판 기념회 막 하고 음식 갖다가 하고. 네. 저는 이제 선우가 맨 처음 나올 때 할아버지랑 둘이 살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담임선생님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네, 가정 네, 환경에 네. 대해서. 근데 선생님이 또 그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선우는 의뢰 그래왔듯이 그걸로 자기 보호막을 치고 그런 거부터가 이게 진짜 학교에서 다 파악할 수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랬던 친구가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그 학교 축제랑 뭐 문해반에서 꽃의 분전 아이들이 서로 말해가지고 하나의 시를 완성하잖아요. 그 과정을 막 하는 거 보면서 얘가 걔 맞아? 자기를 숨기고 막 했던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물론 이제 저는 책을 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어른들이 볼 때 막 애가 뭐 엄청 반듯해지고 뭐 뭘 잘하고 이런 거는 물론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정말 표현하고 친구들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럴 정도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된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그 선우에게 힘을 주었을까? 어떤 걸 의도하고 쓰셨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세계가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고 봐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자기 세계가 우주라고 스스로도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통을 하고 넘나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모르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친구들도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것에서부터 그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는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 때문에도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가해자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눈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일 수도 있고 라는 그 복잡 다단한 구조를 느끼면서 이제 아이는 세계관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최선이 아니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려웠듯이 저 친구도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문해관이 이렇게 중심에서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줄기가 돼준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를 해 가야 되는 건데요. 왕따의 폭력에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누가 보호해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 지금 아이들은 소통의 방법을 모르고 거의 그 부모의 보호막 속에 살다가 학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학교를 이렇게 오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부적응도 생기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정말 갈수록 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선우가 그 어려운 과정을 그래도 어쨌든 잘 견디고 마지막에 거의 막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치료를 받는다고 병원에 갈 때 같이 가서 보여준 그 연민? 어떤 어른보다도 어른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힘이 자랄 수 있을까? 어느 생각? 진짜 어느새 저렇게 자랐나? 이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눈물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안의 주인공이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걸 따라가서 적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요? 네, 작가는 인물을 이렇게 배치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작중 인물이 막 지 힘으로 막 하고 막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우도 그렇게 된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마워요. 어찌됐든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가진 것으로도. 네. 저도 그래서 이 작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만약에 아버지랑 막 화해를 했다거나 애가 갑자기 막 글을 너무 잘 써서 어디서 상을 받았다거나 미수처럼 막 이래서 성공 스토리처럼 가면 약간 소설이니까 그렇지 혹은 그래 너는 그렇구나 하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떨어질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계속 선우가 궁금하더라고요. 얘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 네.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후에 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들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군요. 정말 잘 살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낳은 아이처럼. 앞으로도 잘 헤쳐갔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네. 다음번 작품도 혹시 구상하신 거 있으세요? 청소년 소설이신가요? 네, 다음번 소설도 우리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1인 가족뿐만 아니라 쉐어 가족이라든가 소수자들만의 또 꾸미는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가족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하게 열린 시각으로 가족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면은 기존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불행한 애겠지만 이 아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궁금해지는 아니 본인이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또 이제 성장 소설이니까 청소년 소설은 그래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어서 넓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선우처럼 또
아주 멋진 살아있는 캐릭터가 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작가님 얼마 전에 퇴고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곧 책이 아마 출간돼서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책인지. 네, 올해 11월 말까지는 나올 예정인데요. 네네. 지금까지 청소년 소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소설은 역사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 청소년 소설 쓰기 전에 시작을 했던 작품인데 계속 묵혀두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책을 출판할 계기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조선 중기 여인의 삶을 다룬 역사 소설입니다. 거기까지만. 네.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영업 비밀을.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러게요. 11월에 네. 조선 중기 여인의 삶을 다룬 네. 역사 소설이다. 네. 이거 뭔가 좀 네. 기대가 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 네. 꿈 같은 게 있으실 텐데. 네. 저는 이제 학교 일하고 이렇게 글 쓰는 일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도서관에 갔다가 요즘에 도서관을 좀 못 가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글을 쓰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글만 집중적으로 쓰면 더 작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제게는 큰 의미가 있고 글을 쓰는 것도 나름 큰 의미고 이 둘 다 저에게 주어진 삶의 두 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에게도 결국은 하루하루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듯이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네. 여전히 그렇게. 네. 네. 아까 늦게 핀 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제부터 또 계속해서 뭔가 활동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역사 소설도 또 청소년 소설도 또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여러 작품들에서 굉장히 호기심도 생기고 기대가 됩니다. 작가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네, 저도 이제 소설 쓰는 것도 쓰는 것인데 만약에 학교를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글 쓰는 일 말고도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좀 머리 구상 중에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듯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저희 동네책방 숨을 통해서도 그렇고 작품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자주 독자님 만나 주시고요.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작품 이야기 또 작가님의 어찌 보면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